오늘 아침 당신이 무심코 결제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사실은 어제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싸졌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환율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경제 뉴스거리로 넘기지만 당신의 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달러당 1200원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은 이미 소리 소문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융시장의 냉철한 전문가들은 이제 1500원 시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 이후에 닥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역사상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딱 2번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98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기업이 쓰러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전 국민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찾아온 이번 고환율의 파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잔인하고 은밀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공멸이 아니라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만 다른 누군가는 숨만 쉬어도 자산이 20~30%씩 불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냉정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혼란 속에서 자산을 지킬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규모는 무려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동했습니다. 과거 IMF 사태 때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자신의 자본을 안전한 국경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와 옆집 이웃들은 이미 원화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조용히 내려 달러라는 견고한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자산의 60% 이상이 이미 한국이 아닌 미국 주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원화만 들고 있으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당신은 지금 움직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딜레마와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지금 달러를 사는 것은 상투를 잡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배웠기에 지금의 가격표는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점이라며 망설였던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원화 자산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트 진열대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당신의 월급 봉투가 가진 실질적인 구매력은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환율이 1300원일 때 과감하게 자산을 옮긴 사람들은 이미 환차익으로만 10% 이상의 수익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너무 늦었다는 공포와 나만 소외되었다는 박탈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일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야말로 현재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고환율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파도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고 다시 예전에 안락했던 1200원 시대로 돌아가기 힘든 아주 불편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떠나는 데에는 단순히 기업 실적 이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두는 해외 유보금이 168조 원에 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시장의 비밀을 알고 움직이고 있지만 당신은 아직 그 거대한 시스템의 이면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돈의 물리학은 아주 간단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2년간 미국이라는 거대한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연 5.5%의 이자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은행은 경제 상황을 이유로 3.5% 이상의 이자는 줄 수 없다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글로벌 자본가라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달러를 주면서 이자까지 더 많이 주는 곳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변동성이 큰 원화를 보유하면서 이자 수익조차 적은 한국 시장에 머무르는 것은 냉정한 자본의 논리로 볼 때 비합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10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면서 스스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택을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숨기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 관료들이 이 위험한 상황을 모르고 방치했다고 순진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오산입니다. 그들은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잡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끔찍한 대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성역,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국 경제라는 환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불행하게도 두 가지의 치명적인 질병을 동시에 앓고 있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독하고 복잡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고환율이라는 고열이고, 두 번째 병은 온몸에 퍼진 부동산 부채라는 암 덩어리입니다. 의사가 고열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해열제를 투여하는 순간 환자의 몸속에 있는 암 덩어리가 터져버립니다. 반대로 암 덩어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해열제 투여를 멈추면 환자는 결국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사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이미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미국을 따라 금리를 6%대로 올렸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당신의 이웃들은 파산했을 것입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묻어둔 4050 세대의 자산은 증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건설사들은 줄도산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환율을 잡기 위해 부동산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환율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듯이 정부는 환율 방어를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을 인공호흡기로 살려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장의 냉정한 논리에 의해 파산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을 정부가 규제를 풀고 돈을 빌려주며 억지로 살려냈습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눌러이자 부담을 낮춰주고 특례 대출까지 풀어주며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덕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억지로 막아낸 위기는 반드시 더 큰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억지로 눌러놓은 금리의 부작용이 풍선 효과처럼 튀어올라 1,500원 환율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폭주하는 환율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버린 막대한 양의 원화가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콸콸 틀어놓아 시중에 돈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게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국의 M2 통화량 그래프를 살펴보면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다시 고개를 쳐들고 무서운 기세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즐겨 먹는 국밥집 육수에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솥단지에 맹물을 들이붓는 상황입니다. 손님인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데 냄비 속 국물의 양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으니 그 맛과 영양가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중의 원화가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당신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빠르게 추락합니다. 부동산을 떠받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부실 기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풀린 돈들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금융시장의 전문 용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환율 상승입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그 어떤 개미 투자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대신 맹물을 타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돈을 풀고 있으니 원화는 계속해서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 뻔합니다. 더 큰 가치 하락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무려 10조 원이나 투매하고 떠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라는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탈출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과거 98년 IMF 외환 위기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이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지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달러 빚을 갚지 못해 망했던, 말 그대로 국가 전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단순한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20%, 30% 살인적으로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시중에 가치 없는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생긴 신뢰의 붕괴 위기입니다.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원화 유동성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에 고여 있다가 이제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썩은 물은 이제 국경을 넘어 달러로 탈출하려는 자본 유출, 즉 캐피털 플라이트의 초기 증상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1,500원 환율은 태풍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의 합병증처럼 우리 경제의 장기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는 이미 벌어졌고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은 당신의 실생활을 타격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 그리고 월급 봉투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환율 1,500원 시대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잔인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다 같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명확히 갈립니다. 먼저 이 흐름을 타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승자들의 데이터를 냉정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했던 서학 개미들의 자금 규모가 237조 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며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서학 개미들은 무려 5조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며 달러를 사모았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은 기회라며 자산을 옮겼습니다. 이들은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수익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 터지면서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사람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쌓아둔 해외 유보금이 168조 원에 달합니다. 재무 담당자들은 지금 원화로 바꾸는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달러로 들고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업들도 본능적으로 달러 매수, 원화 매도 포지션을 취하며 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조차 한국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1순위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해외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수백조 원이 한국을 떠나 해외 시장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기관조차 한국 시장의 성장성보다는 미국 시장의 안정성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원화 자산에 갇혀있는 패자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오직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은행 예금이라는 원화 자산에만 100% 의존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물가가 폭등하는 이중 고문과도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조 원을 팔고 떠나니 국내 주가는 바닥을 기고 당신의 계좌는 파란불이 켜진 채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이 오르니 수입 물가가 폭등하여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기름을 넣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자산은 쪼그라드는데 생활비는 미친 듯이 오르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당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창을 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점심값이만 5천 원이라며 절규하는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국내 주식에 물려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환율까지 오르니 이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1,500원 환율이 만들어낸 자산 격차의 실체이자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입니다.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벌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는 시스템 안에서 구매력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벌어져 나중에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계급의 벽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은행 앱을 켜서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 주식에 몰빵해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냉수 한 잔을 마시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힌 뒤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모두가 미국 주식이 정답이라고 외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차가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섣부른 판단으로 당신의 소중한 남은 자산마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아무런 공부 없이 뒤늦게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나도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고점에 가깝다는 뜻이기에 지금 진입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환전해서 들어갔는데 국제 정세가 바뀌어 환율이 1,300원으로 안정된다면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미국 주식이 10% 올라도 환차손으로 마이너스 13%를 맞게 되어 본전도 찾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환율 시기의 투자는 환해지 전략이나 철저한 분할 매수 계획 없이는 마시면 죽는 독이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한국 시장 내부에서 시작되는 연쇄적인 도미노 붕괴 리스크입니다. 외국인이 10조 원을 던지고 떠날 때 그 물량을 받아주며 시장을 지탱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개미들마저 지쳐서 나도 미국으로 떠나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시장의 마지막 보루인 연기금조차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 물량을 쏟아낼 때 이 폭탄을 받아줄 최종 수비수가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급이 무너지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자유낙하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여전히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다면 미국 주식에서 번 돈으로도 메울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셋째,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달러 파이프라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자정작용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이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국가기관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어 아무리 수출을 해도 예전만큼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기업들은 공장을 미국이나 해외에 짓기 때문에 수출 실적은 잡히지만 정작 달러는 국내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율이 1,5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섬뜩하고 구조적인 공포를 의미합니다. 원화 가치를 지켜줄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정책적 리스크까지 우리는 미리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환율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솟으면 정부는 결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그것은 개인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거나
해외 투자에 빗장을 거는 자본 통제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자유로운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위기 앞에서는 시스템 생존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셔터를 내리기 전에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미리 짜놓아야만 안전합니다. 미국 주식이 정답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이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들이 이제 당신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완벽한 투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리스크가 두려워 현금만 움켜쥐고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넘어설 방법을 찾을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달려온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혼란스러운 시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통찰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부를 구조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원화라는 단 하나의 그릇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와 같습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성장은 멈춰버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학적 필연입니다. 이것은 애국심이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차가운 자본주의와 돈의 물리학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을 사랑해도 내 자산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방임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실하게 일하는 한국인을 넘어 내 자산을 전 세계에서 굴리는 냉철한 글로벌 자본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자산이 국경을 넘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증식되는 시스템 위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당신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합니다. 첫째, 지금의 1,500원 환율은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수입니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저금리 정책과 통화량 팽창이 멈추지 않는 한 환율이 다시 1,200원으로 돌아갈 확률은 희박합니다. 막연한 기대로 과거를 기다리기보다는 고환율 시대에 적응하여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앞으로 벌어질 자산 격차는 당신이 어떤 화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원화를 버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벌어들인 돈을 저장하는 수단은 반드시 글로벌 자산이어야 합니다. 달러나 미국 주식 혹은 금과 같은 자산에 당신의 구매력을 저장해야만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환율 꼭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분산 전략 없이는 그 어떤 기회도 당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환율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자산 배분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내일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예측하는 도박사가 아닌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 중 90% 이상이 부동산과 원화 예금이라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 몰빵한 상태입니다.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 비중을 30-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환율이 떨어지면 싸게 모으고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방어되는 이중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부의 깊이가 곧 수익의 높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막연한 소문 대신 데이터를 파고드십시오.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두렵다면 미국의 성장 그 자체에 베팅하는 대표 지수 ETF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과거 경제 위기 때 어떻게 회복했는지 차트를 복기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달러조차 믿지 못하는 스마트 머니들이 왜 금과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지 학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단순한 투기 종목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비한 강력한 보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분할 매수라는 가장 지루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변동성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지금이 고점일까봐 두렵다면 시점을 잘게 쪼개어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계적으로 환전하십시오. 한 번에 거치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박이지만 꾸준히 적립하는 것은
평균의 힘을 빌리는 과학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상승하면 자산이 불어나서 좋은 구조입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계처럼 모아가는 꾸준함만이 공포에 질린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정답지가 아니라 거친 바다를 건너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손에 쥐고 1,500원 환율이라는 파도가 치는 자본의 바다로 배를 띄우십시오. 투자의 세계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실행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최후의 용기와 공포를 견뎌내는 인내심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남의 조언이 아닌 본인의 해안과 뚝심에 달려있다는 냉정한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고 내일 아침 환율은 여전히 높을 것이며 마트 물가는 비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생각의 전환을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갈립니다. 여전히 환율이 미쳤다며 욕만 하고 멈춰있는 사람의 10년 후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할 것입니다. 반면 오늘부터 행동한 당신의 10년 후는 거대한 자산 격차를 넘어 경제적 자유라는 고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이 거울 속의 자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자산을 지켜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가 뒤늦은 후회가 아닌 확신에 찬 미소와 여유로운 경제적 자유로 가득 차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내 나이와 자산 규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가 맞을까라는 실전적인 궁금증이 머릿속에 생기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론을 넘어 4050 세대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각자 상황에 맞는 실전 자산 배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연령대별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의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당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투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자본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늘 곁에서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정보를 가려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시한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더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원화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과 수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